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동그릇을 기우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김승현 지음 성한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 앞 옷가게를 시작으로 25곳의 매장을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시킨 사업가가 전하는 성공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성공을 담아 돈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홀로서기, 고객 창출, 소비 심리, 사람, 리스타트, 자기 절제 이렇게 6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돈그릇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키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돈그릇은 돈이 아닌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뜻합니다.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기회가 와도 이를 담을 수 없습니다. 행여 담더라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넘어지거나 깨지기 일쑤입니다. 특히 장사꾼에게 그릇은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손님을 담고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매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요. 23살에 10평 매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내가 그릇에 가장 먼저 담은 건 돈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고객, 직원, 매출, 시간을 담을 그릇이 준비돼야 비로소 돈이 고입니다. 내 그릇에 사람을 담아야 돈이 따라오고 고객에 취해야 돈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회사를 하나 차려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대부분 회사를 내가 어떻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내는 것은 작은 회사를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기획, 영업, 마케팅, 인사, 재무, 노무 등 경영과 관련된 영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례로 마케팅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마케팅의 마자도 모르면 외주 마케팅 업체에게 끌려다녀야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보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인사팀마다 채용 기준이 있듯 사업주도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는 안목과 직원을 뽑는 기준이 있어야 비로소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열의 아홉이 이와 같이 잘 되기 위한 과정은 생략하고 잘 된 후만 생각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아파트를 한 채 사야지, 장사가 잘 되면 매장을 하나 더 내야지 하는 식입니다. 사람이 잘 되기 위한 과정을 외면하는 이유는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가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거나 밥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그릇은 빨리 채워집니다. 큰 그릇을 채우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채워진 다른 사람의 작은 그릇을 보며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적지와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와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어설프게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파고들어 그 끝을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중심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는 굳이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꽂히는 500만 원, 700만 원의 단기 수익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아닌 다음과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돈에 쫓기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버틸 체력이 안 되는데 전력 질주를 하면 쓰러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먼저 모으고 돈은 그 다음에 벌어야 하는데요. 모든 가게는 단 한 명의 고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매장에 가득 찬 손님만큼 훌륭한 인테리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매장 밖으로 늘어선 웨이팅 줄만큼 효과적인 마케팅 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텅 빈 매장에 들어가기보다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매장에 들어서는 것을 더 쉽게 여깁니다. 바로 그게 군중 심리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허수보다 진수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 팀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100%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내 선택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확실성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레시피와 서비스, 직원 교육, 고객 만족, 고객 창출과 수익 창출을 통해 그 이음새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규모만 작을 뿐 음식점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자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 가치가 기업의 시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단기 수익보다 가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가치는 내가 아니라 고객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황, 장소에 따라 계속 변하는 소비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사고를 하고 오후에는 충동적이고 감성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침에는 티셔츠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 비교, 리뷰 등을 깐깐하게 살펴보지만 오후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경계가 느슨해져 충동적으로 지갑을 엽니다. 그래서 저녁 장사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맛이나 분위기, 서비스 등 다른 요인으로 커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장사는 고객의 니즈를 건드려 감정으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고객이 우리 가게에 좋은 감정과 여운을 많이 가질수록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첫 사업, 즉 옷가게를 무사히 안착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야 합니다. 문제 없는 가게 없고 사연 없는 매장은 없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전단지라도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갓난 아이도 배가 고프면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옵니다.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야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픈 걸 알려야 사람들이 밥을 주러 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가게의 성공 노하우가 아니라 손님의 발길을 끊기게 만든 원인을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 나부터도 안 오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요인들을 찾아 와, 죽인다, 끝내준다가 될 수 있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라도 죽인다, 끝내준다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빌드업해 나가면 문제의 본질이 보다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부자가 돼야 합니다. 주 100시간 일하는 노동 부자가 아니라 주 10시간만 일해도 되는 시간 부자가 돼야 합니다. 시간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량이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하려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분명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면 일의 영역과 역량이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그 가치는 매장 하나를 오픈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기획을 실현시켜 주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은 어떻게 보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돈, 휴가, 선물, 격려, 시간 등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축적 없는 발사는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쉬고 남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다른 성과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모두가 외면하는 그거 또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무시하는 기본을 축적하면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꾸준함을 요구하는 장사는 어찌 보면 수행과 같습니다. 스님들이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듯 사장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몸살이 났든 감기에 걸렸든 항상 약속 시간에 문을 열고 꾸준하게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은 영원히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돈과 시간과 체력은 쓸수록 고갈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은 쓸수록 축적됩니다. 그러니 이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값을 내지 않고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과 이미 많은 돈을 번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른 듯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비투, 영끌, 묻지마 투자, 무지성 투자를 기본으로 부를 축적하려 하고 이미 돈을 번 사람은 다음 3가지 조건을 통해 돈을 다루는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 이를 담을 그릇, 돈을 지키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돈은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돈을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온 일확천금은 어린아이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유행에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10인용 압력밥솥에 20인분의 밥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 돈은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릇은 제 스스로 깨집니다. 그리고 욕심은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정성이든 욕심값을 내지 않고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장사를 계획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장사꾼에게 성공을 담아낼 그릇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손님을 담고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매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동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